카페 창업이 목표가 될 수가 없고요. 돼서도 안 됩니다. 정말 커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오픈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 사장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오프라인 강연을 마치고 나왔어요. 오늘 제 레시피 교육은 이렇게 강연을 몇 번 나가긴 했는데 그냥 이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강연은 처음이어서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긴 했는데, 또 구독자분들은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경주, 원주 되게 멀리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1시간 정도 강연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 강연을 카메라로 일단 찍긴 찍었거든요. 이걸 좀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까 해요.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성장에 대한 얘기를 강연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런 얘기들, 성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어렵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좀 보시죠. 보고 판단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좀 아이 컨택을 좀 하고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처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석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석씨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본명은 김현석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처스 채널은 제가 2018년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구독자 4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이즈업이라는 커머스 서비스를 또 얼마 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22년 12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죠. 오늘 대부분의 얘기가 이제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또 오늘 강연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몇 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 친구가 지금 내가 카페 창업하려고 하는데 좀 어떤 것 같아? 지금도 카페 창업 괜찮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제가 이 순간에 제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나는 변태한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변태다가 아니라 나는 변태한다예요. 혹시 변태 보신 적 있으세요? 변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나비의 변태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이게 바로 변태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형태가 변해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나비가 되는 게, 애벌레가 조금 다이어트 좀 하고 날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애벌레가 이 번데기 안에서 아예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된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액체 상태가 된 다음에 다시 나비로 그냥 재창조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모습, 유튜버 커피처스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죠. 근데 제가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변태를 거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변태를 했어야만 했는지, 왜 안 하면 안 됐는지, 그리고 변태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태는 카페 오픈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회사원이요? 저는 모델이나 뭐 영화배우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원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찾은 건데,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이 이런 의류 매장 오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본사로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픈 상담을 해드리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상권 조사도 해드리고, 그리고 오픈하게 되면 계속 제가 담당이 돼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창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장사에 대해서 제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재밌네.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점점 변하게 됐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1층 바깥에 이제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출근하는 길에 그 사장님을 보면 그 커피향 가득한 곳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카페 사장님이. 그래서 이거다. 나의 길은 이제 카페 사장이다.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영등포구 당산동에 딱 제가 시작하기에 부담되지 않은 금액의 매장이 나온 거예요. 계약을 하고 전에 있던 사장님이 나가기까지 딱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 뒤에 저는 카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우습게도 정말 커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오픈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은 입소문인데 맛없는 카페로 입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문 앞에 이제 여성분 세 분이 서 계시는데 멀리 계셔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들리진 않았는데 입모양으로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입모양으로 할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다들 알아들으셨죠? 야야 여기 맛없어.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근데 저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러다가 나 카페 망하겠다. 그때부터 저는 더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13년도 그때 초창기 때 막 음료 개발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음료들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음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재료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음료 개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뭐였냐면 카페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카페의 인기 메뉴 한 가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먹어보고 그거를 똑같이 따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맛을 그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제가 아인슈페너가 되게 유명한 카페가 부산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부산까지 내려간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또 났습니다. 이제 맛있는 카페로 입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단체 주문도 많이 받고 피크 시간에는 매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월세를 넘어섰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됐어요. 배가 부른 거죠. 이렇게 근데 야 카페 이제 나 먹고 살만 하네.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뭐 안 해도 근데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2013년도 제가 카페 오픈할 때랑 2023년도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뭐 최저 시급만 해도 그때는 최저 시급이 5,000원, 뭐 5,500원 요 정도였고 지금 거의 뭐 주유수당 포함하면 10,000원이 넘어가죠. 뭐 기사 난 거 보니까 우유 가격도 이제 오른다고 하고 뭐 임대료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커피 가격은 좀 올랐나요? 제가 2013년도에 아메리카노 가격을 2,500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메가커피나 컴포즈 한 1,500원 팔죠, 아메리카노를. 커피 가격이 낮아지고 원재료는 올라가고 그럼 남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카페 수가 1384개라고 합니다. 한국은 772명당 한 개꼴로 카페가 있는 거예요. 수요는 한정적인데 이제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카페 수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만으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카페 손익계산서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카페라고 예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이 손익계산서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예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엑셀 파일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대충 여기까지 얘기가 우리 카페가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위기가 온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건 곧 실패로 이어진다.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카페 오픈했을 그 자리에 이 정도 유지만 하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엄청 큰 위기를 맞이했거나 아니면 이미 패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두 번째 변태를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유튜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제 아내 때문이었어요. 유튜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유망하대요. 되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대요. 그럼 자기가 하지 왜 날 그래서 무슨 유튜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유튜브를 아예 보지도 않았고 유튜브라는 거는 그냥 먹방이나 게임 방송 그런 거 보는데 아니야? 내가 거기서 뭘 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카페 창업에 관심 있는 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카페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격증은 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머신은 뭘 사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또 볼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로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에 1개, 2개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5년 동안 올리다 보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구독자 40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시작을 해서 이제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변태를 한 그런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카페를 하다가 성장을 하고 다른 모습으로 확장을 한 그런 변태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혹시 마법의 딸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딸기 수제청 하나만으로 연매출 40억 이상 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마법의 딸기라는 이 브랜드가 처음 시작이 어떠했냐면 2평 남짓한 작은 부스로 이제 크레페 매장이었어요. 크레페 드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카페를 했고 수제청을 이제 개발을 해서 딸기 음료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법의 딸기가 잘 돼서 큰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차담소라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수제청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카페거든요. 근데 이 시작은 지하 카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피드를 올리셨어요. 굿바이 차담소에서 9월 23일 카페 영업 종료. 그 블루 리본 서베이라고 혹시 아시죠? 거기 2년 연속 선정된 그런 카페고 굉장히 또 평이 좋고 맛있는 카페로 유명한 카페인데 이게 수제청 납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됐던 거죠. 수제청 식품 제조 전문 업체로 본격적인 납품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카페에서 수제청 납품 업체로 변태를 한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은 진짜 오늘 뭐 몇 시간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변태죠. 원두 판매하는 그런 카페들. 모두 시작은 카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카페가 잘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제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브랜드 한번 카페에 내보고 싶은데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맹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이제 변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퇴사 후에 카페 창업이 목표입니다. 저는 3년 후에 카페를 창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카페 창업이 목표가 될 수가 없고요. 돼서도 안 됩니다. 카페 창업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장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으로 나갈 것인지 계획과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런 성공한 대표님들이 저를 많이 만나주세요. 되게 다양하시거든요. 나이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통점이 경력일까? 학력일까? 자본? 외모? 그게 모두 아니더라고요. 정답이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카타르 월드컵 때 사진이죠.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포르투갈을 이겨야지만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대부분 전문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리가 16강에 갈 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기 직후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가 그때 되게 이슈화가 돼서 또 전 국민이 아는 그런 문구가 됐죠.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결론을 내린 게 이분들은 변태하려는 마음이 있다. 성공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지금도 뭔가 더 해보려고 하고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는 뭐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 마음이 중요하지. 어떡하라고 마음이 중요해. 열정이 중요하지 뭐 열정이 없는 사람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과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력 있게 나가야지 이래야지 뭐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마음 뭐 내가 원하는 거 100번 얘기하면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들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성장할 수 있는 크기를 만든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이분 아세요? 유동커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한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장을 하고 계시고 베스트 오브 파나마 국제심사위원 그리고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까지 하시고 프랜차이즈 대표시기도 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엔터사랑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웬 엔터사? 이분은 진짜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제가 이분 사진을 갖고 나온 이유가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카페 창업을 동일하게 13년도에 했고요. 카페 창업 비용도 한 3천만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저는 그나마 운이 좋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뭐가 다를까? 10년 전부터 매출이 나오면 통장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했대요. 세금 낼 통장, 그리고 머신을 구매할 통장,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땠는지 아세요? 친구 불러다가 고기 사 먹고 막 이렇게 매출 잘 나오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먹는데 쓰고 막 이렇게 됐죠. 이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더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아까운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 또 아까운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으면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착오나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변태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세 번째 변태의 사이즈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즈업이라는 서비스는 카페 재료를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재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또 홍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들을 발굴해서 카페 사장님들께 소개를 드리면 또 좋은 재료로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업이라는 이름으로 정한 이유도 그런 재료 업체와 카페 사장님과 운영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앞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이즈업으로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업이 완벽히 완성된 나비는 아니에요. 지금 변태 중입니다. 막 지금 몸이 녹아내리고 단순히 카페 재료만 판매하는 그런 걸로 끝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필요한 뭐 레시피라든지 포스터, 종 정보들, 세금, 교육, 인테리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고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종합 플랫폼이 되는 게 또 목표고요. 또 더 먼 미래는 한국의 이런 맛있는 카페 재료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꿈이에요. 꿈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변태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독자 40만의 유튜버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 정말 재밌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한국에서 철수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마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화산재로 가득히 덮인 거죠.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갈 데도 없고 또 새로운 데 가는 것도 좀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재건을 하자라는 그룹과 아니야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런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해요. 근데 이 나눠진 그룹을 보고 경제학자들이 30년 후에 소득 수준을 이제 조사를 했대요. 이 마을을 떠난 그룹이 소득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단적인 한 가지 예로 모든 걸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의 부가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아마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년 후에 저는 어떻게 변할지 스스로 되게 기대가 돼요. 또 설레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저 석사장 5년 후에 기대가 된다더니 요즘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5년 후에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5년 후에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그때 제가 그 강연을 들었는데 5년 전에 저희가 카페 창업 준비 중이었는데 지금 카페를 하다가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또 나누고 이러면 너무나도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5년 후에 또 지금과는 다른 또 변태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떨리고 그렇긴 했는데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기운을 받고 갑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갈까 이제? 안녕. 맞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커피 레시피 책 5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 앞에 여기 사인도 이렇게 제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지. 이 책 아니에요. 새 책으로. 커피 쳤어.